여기 다 바둑 지금 선생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그냥 이제 뭐 정년퇴직하시고 이제 바둑 쪽 교육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신가요? 네. 아, 예. 그럼 아직 교육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예. 저희가 이제 제 소개를 잠깐 뭐 한 5분 정도 드리면은 저는 이제 20살부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건강영도장에서 이제 바둑을 배워가지고 그 영국생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다가 그 바로 이제 끝내고 나서부터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 30년 조금 넘었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바둑이 이제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나 두뇌 개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좋은 이제 교육의 도구이면서 또 놀이 도구이고 평생의 취미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바둑이 워낙 어렵잖아요. 어렵고 우리 같은 저희나 저희 위에 세대 분들은 대부분 바둑을 어깨너머로 다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깨너머로 이렇게 어른들 두는 것 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야 이거 나도 할만할 것 같은데 해서 이제 그 어른들한테 한번 하면은 이제 새까맣게 깔고 바둑독서 다 죽고 이제 씩씩거리면서 이거 봐라 해서 오기 생겨서 막 하고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이게 좀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아이들은 유치원 애들이에요. 유치원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따라 할 만한 인내심이 없어요. 네,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재미를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바둑 배우고 싶어 하는 수요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개발하기 전에 학원 운영할 때는 이제 문자 나오면은 배우지 말라고 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배우지 말라고 막 이럴 정도로 이제 바둑을 배우는 환경이 아주 좀 열악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들 실력을 늘려줄 수가 없어요. 워낙 어렵기 때문에 바둑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제 동물원에 가서 이제 동물 구경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그림책에서 봤던 뭐 기린도 보고 코끼리도 보고 하면은 애들이 보면서 막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코끼리를 우리가 말로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림도 못 그리고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서 얘네들한테 코끼리라는 거를 인식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로? 못하겠죠. 예.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게 감춰져 있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고 그 정보들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말로 아이들한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답답하고 아이들도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둑이 90년대에 그런 아주 전성기가 있었는데 이창호 세대에서 막 이창호 그 퀴즈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시절에는 학교에 가면은 한 절반 정도는 바둑을 다 해봤어요. 그럴 정도로 많이 배웠지만 이제 그 중에서 진짜 바둑을 즐길 수 있게 되는 친구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라는 그 영재들, 아주 똘똘한 친구들이나 집에 이렇게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이렇게 중도 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둑이 이제 상당히 그 좋은 건 알지만 이제 이 바둑 팬도 줄고 인구도 감소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바둑을 좀 누구나 좀 쉽고 재미있게 배워야 되겠다, 배울 수 있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다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로 만들었죠. 실제로 만들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가 12월 4일 지난주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이제 저희가 유치부 애들이 세 군데 바둑대회를 나갔어요. 송파구청장배 나가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저기 고양시장배, 그 다음에 태백에도 애들 데려가서 태백에서도 이제 뭐 아시아 학생바둑대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에서 이제 유치부 애들을 각각 내보냈는데 걔네들이 전부 우승을 했어요. 네. 지난번에 서울시장배도 둘이 다 우승하고. 네. 유치원 애들은 이제 실력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문에 나간 아이들도
입상을 한 아이들이 많은데 교육을 받은 기간 자체가 엄청 짧아요. 단기간에 훨씬 더 높은 단계까지 아이들이 실력이 도달을 해서 이제는 이제 저희가 이 교육 효과에 대한 거는 이제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아이들도 엄청 재밌어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부족한 부분이 선생님이 너무 없어요. 이 새로운 교육법이기 때문에 기존에 교육했던 방식으로 아이들 가르치지 않거든요. 네, 그 방식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그 가르치는 방식은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티칭을 했잖아요. 티칭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칭을 합니다. 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교육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실력이 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세면 안 좋아요. 실력이 센 선생님들이 자꾸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고정관념을 심어줍니다.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이거 하지 마라, 뭐 바둑격안에 보면 빈상각은 두지 마라, 뭐 일선은 죽음의 선이다, 뭐 이래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많거든요. 저희는 그런 하지 말라는 교육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법을 다 이제 바꿔서 이제 지금 저희가 여기 송파에 2018년도 7월에 학원을 오픈을 했고요. 여기 이 자리에. 네, 4년 좀 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정도 거의 운영을 제대로 못했고, 뭐 여기 오시는 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교통 되게 좋죠. 네, 여기가 송파에서도 가장 거의 요지거든요. 네, 요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게 한 50평 되거든요, 실평수가. 네, 규모 면에서도 아마 전국에서 거의 제일 큰 학원이에요. 임대료도 제일 비쌀 거고. 네. 전체가 엄청나요. 네? 전체가 50평. 네, 실평수 50평이고 그냥 평수 100평. 네. 그래서 여기가 이 상가에서도 요 50평짜리 제일 넓은 평수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세도 엄청 비싼 데인데 저희가 4년째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선생님도 10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성공을 하려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입소문이잖아요. 입소문을 통해서 이게 자꾸 신규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음식 장사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단골 손님이 중요하죠. 단골 손님이 뭐예요? 꾸준히 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전 교육을 하면 단골 손님이 없어요. 애들이 조금 하다가 어렵고 재미없으니까 그만둬버려요. 그래서 오래 배운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육으로 이제 아이들을 지도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지금 오래 배운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학교 와서도 배워요. 5, 6학년은 당연히 배우고, 고학년이 되면 보통 일반 바둑학원은 4학년 이상 되면 거의 그만두거든요. 저희는 거의 그만두는 애들 없어요. 학년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만두는 애들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유가 뭔데?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려면 제가 이제 그동안 학원을 하면서 경험한 게 보통 이제 10% 정도 같아요. 그만두는 애들 비율이. 내가 50명이 원생을 데리고 있다? 그러면 5명은 매달 그만둬요. 네. 그 정도 평균적으로 그만두고 100명이 되면요 그냥 쑥쑥 빠져나가요. 한 매달. 근데 대부분 아이들의 그만두는 이유가 뭐냐면 맨날 지는 애들. 학원에 오면은 맨날 지는 애들 있거든요. 그럼 지는 애들은 바둑을 두기 싫어해요. 선생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 선생님 저 바둑 안 둘래요? 딱 이러고 들어와요. 저 오늘 바둑 안 둘 거예요. 딱 이러고 들어와요. 그럼 얘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럼 책도 안 풀어요. 바둑 치는데 내가 책 풀면 뭐예요? 어차피 이거 공부해서 바둑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둑도 안 되니까 좀 지나면 이제가 뭐 슬슬 빠지다가 어느 순간 보면 안 나와요. 네. 그런 애들이 한 10%가 있습니다. 또 걔네들이 그만두면 걔네들한테 이기는 낙으로 살던 애들이
또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 저 재미없어요 이렇게 이제 점점 돼요 이게 먹이 사슬이라서 저 얘랑 둘래요 그럼 얘는 전 쟤랑 둘래요 맞아. 얘는 또 쟤랑 둘래요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뭐 가르쳐본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되게 이제 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이제 그만둡니다. 그게 10%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한 1년은 안 다녀요 애들이 평균 수강 기간이.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조사했을 때 18년에 오픈하고 19년에 한 200명 됐거든요 애들이. 이때 이제 그만두는 애들을 이제 체크해 보니까 한 5명 정도 그만두더라고요. 200명인데. 그러니까 한 2.5%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그만둔 애들도 재미없어서 그만둔 애들은 한두 명. 다른 애들은 뭐 이사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사유로 그만두고 뭐 외국에 나가는 애들도 많고 이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거의 그만두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재미있게 해주니까 이제 실력도 잘 늘고 꾸준히 오래 다니고 그러면은 잘 될 수밖에 없죠. 일단 그만두는 애들은 적어지고 또 이렇게 그만두는 애들이 적다는 얘기는 아이들 재미있으면 어떻게 하죠 애들이? 꼬셔요. 야 너 나랑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꼬십니다 친구들을.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충분히 바둑이 다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저희가 희망을 보고 있고 그 예로 지금 저희가 용산에 이제 하나 더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후배가 하던 학원인데 거기를 이제 부탁을 해서 도저히 이제 저한테 이제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정이 생겨서 저희가 이제 인수를 해줬어요. 인수를 해주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딱 터졌죠. 그래서 1년 동안 운영을 거의 못하고 거의 한 4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을 닫고 이제 다시 해서 이제 제대로 운영하기 시작한 거는 21년 이제부터 그래서 한 2년 정도에서 이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코로나 2년 동안 거의 대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 한 40명인데 지금 65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회비내는 금액도 거의 2배 정도 됐고. 네. 네. 그리고 그 위치가 별로 안 좋아요. 거기는 장소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까지 키울 수 있나 테스트하려고 지금 해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웬만한 입지 좋은 곳에 있는 바둑학원만큼 운영이 됩니다. 네. 아이들 재미있게 교육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제가 첫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바로 먼저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그 첫 수업 그 시연 보여드리고 이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바둑왕은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로 울타리를 다 완성했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은 누구 땅일까? 자, 여기는 흑지 검돌 땅이고 이쪽은 하얀돌 땅 백지. 자 누구 땅이 넓어? 흑집이 넓지. 자 그래서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면 이기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줄게. 한번 맞춰봐. 자, 이렇게 서로 집을 만들고 있는데 하얀 돌은 A에다 둬야 될까, B에다 둬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B라고 하겠죠. 다 B라고 해요. 네. 벌써 넓은 곳을 차지해야 된다. 넓은 곳을 차지하면 이기는 게임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B로 옵니다. 네. 이미 벌써 바둑이 하나 배운 거예요. 자, 그렇죠. 이렇게 넓은 곳에 둬야겠죠? B에 둬야 돼요. 맞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넓은 자리 차지하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서
자, 이제 강실을 나갑니다. 강실을 나가서 이 바둑왕전으로 들어가요. 바둑왕전에 가면 처음이니까 당연히 학교 바둑왕전부터 해야겠죠. 학교, 전국, 아시아, 세계 이렇게 순서가 있으니까 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럼 첫 번째 있는 땅넓기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1번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고요. 이제 저는 이제 끄고 바로 아이들한테 시킵니다. 자, 어디가 넓죠? 자,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풀어요. 풀겠죠?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자, 어디가 넓어요? 이거겠죠? 자, 이렇게 이제 10문제를 풀게 하는데, 요거를 이제 풀게 시키면은, 보통 이제 5살은 거의 없으니까요. 6살 아이들이 한 7, 8개 맞추고요. 7살 아이들은 9개나 10개 정도 맞춥니다. 근데 간혹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뭐냐면 바깥에서 뛰어놀지 않는 애들. 바깥에서 뛰어놀지 않고 맨날 그 학원, 유치원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그 공부만 했던 애들 있죠. 얘네들이 이 넓은 자리가 어딘지 잘 못 찾아요. 네. 어디가 넓어? 그러면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술래잡기 하고 뛰어놀다 보면 애들이 쫓아오면 넓은 데로 도망가야지 이게 안 잡히잖아요. 좁은 데로 가면 잡히잖아요. 그런 놀이를 했던 애들은 알아요. 근데 이게 그걸 모르더라고요. 7살인데도 6개, 7개 맞춘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뛰어놀지 않은 애들. 네. 공간 감각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10개를 쭉 풀게 하고요. 자, 이거 약간 이제 요런 거 정도 되면 가끔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긴 15개고 이쪽은 한 20개 되죠? 네. 자, 비가 더 넓은데 그 어른들은 10개 다 맞춥니다. 거의 10이면 10개 맞추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요거는 이제 돌이 요 사이가 좀 더 벌어져 있죠. 여긴 가깝고 그러니까 이제 네. 자, 이 넓은 자리 찾기를 가장 먼저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개를 풀고 나면은 이제 도전하기가 나오는데, 자, 이 도전하기를 아이들한테 이제 해보라고 시켜요. 자, 그래서 금방 푸니까 이렇게 풀면은 자, 성공 확률 올라가고 있죠. 쭉 그리고 애들이 뭐 이게 8개까지 황금왕관이기 때문에 한두 개 틀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거 되게 엄격하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1단계가 땅넓기가 30문제인데 30문제 다 맞춰야 황금왕관 쓰게 됐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좀 기준을 많이 낮춰서 지금 8개 이상 맞추면 황금왕관인데 거의 다 쉬웁니다, 아이들이. 이제 8개 맞췄으니까 자, 이제 아무데나 놔서 빨리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이제 당연히한테 이제 황금왕관 씌워주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겠죠. 자, 네, 그래서 이제 미션을 하나 했죠. 자, 우리가 이제 땅 넓히기, 바둑은 넓은 땅을 차지하면 이기는 게임이구나. 여기까지는 아주 이제 쉬워요. 이건 기존 바둑으로도 다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진짜 그 기존 바둑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다시 연습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 이게 스토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둑은 땅이 넓어야 이기는데, 자, 그런데 이제 바둑에서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돌을 뒀어요. 돌을 뒀는데, 자, 이제 표정을 켜줍니다. 자, 까만 돌이 어떻게 하고 있죠? 웃고 있죠. 네. 야, 여기는 이제 다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뭐, 이 넓은 땅을 내가 다 차지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구만. 이러면서 얘가 지금 웃고 있어요. 자, 이렇게 표정을 보여주면 이제 확 달라집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흰돌이, 흰돌도 집 지어야 되잖아요.
야, 나도 집 지을 거거든? 옆에 왔어요. 어떻게 됐죠? 가만둘이? 자, 놀랬죠? 예. 자, 이제 까만돌이, 기분이 나빠졌어. 이 녀석이 내가 집 지으려고 했는데, 옆에 와서 내 땅을 뺏어가네? 자, 이제 뭐가 필요해요? 친구가 필요하죠. 야, 친구야, 나 좀 도와줘. 친구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내가 도와줄게. 자, 친구가 도와줄 때는, 자, 이렇게 가까운 데서 도와줘야 될까요? 아니면 멀리서 도와줘야 될까요? 가운데. 가까운 데서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야, 내가 도와줄게. 근데 나 좀 무서우니까, 나 저 멀찍이서 도와줄게. 자, 여기서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되죠, 지금. 야, 너 도와달라더니 그 구석에 가 있으면 어떡해? 야, 이게 도와준 게 아니잖아.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시켜요. 얘들아, 너희들이 요 가운데 선생님 동그라미 쳤지? 이 안에 아무 데나 놔봐. 놓고 싶은데 아무 데나 놔봐. 그럼 애들이 뭐 이제 막 봅니다. 어떤 애들은 공격 좋아하는 애들 여기다 갖다 박아요. 네, 갖다 박는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도 두고, 뭐 이렇게도 두고. 자, 근데 어디를 두더라도 어떻게 되죠? 까만돌이 웃죠. 자, 친구를 불러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자, 친구랑 같이 이제 핀돌을 이렇게 둘러쌉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핀돌은, 난 친구도 없고 너무 외롭네. 슬프다. 자, 하얀 돌도 뭐 해야 돼요? 친구 불러야죠. 자, 친구를 불러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아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친구가 어느 쪽에 가서 놀자고 해야 될까요? 야, 우리 무서우니까 이 좁은 데서 여기 구석에서 놀까? 아니야, 우리도 넓은 땅 차지해야 되니까 이 넓은 곳에서 놀아야 되겠어. 자, 어느 쪽에서 놀아야 되죠? 넓은 곳으로 가야 되죠. 자, 만약에 좁은 데로 가면 안 웃어요, 그죠? 자, 넓은 데로 가면 웃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넓은 데로 가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까만 돌이 또 이렇게 넓은 데를 차지하면, 자, 이제 또 퀴즈를 내죠. 자, 이대로 가면 누가 이길까? 흙이 이기겠죠. 다 흙이 이긴다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들아, 여기서 우리 무서우니까 그냥 집 짓고 조금만 짓까? 아니면 여기 쳐들어가서 다 깰까?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쳐들어간다고 하죠. 야, 우리 좀 무섭지만 그래도 여기 깨러 가볼까?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그래, 한번 해보자. 요거 여기를 들어갑니다. 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얘네들이. 여기 우리 땅인데? 여기 깨러 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쟤 어떻게 해야 돼요, 쟤? 잡아요. 혼내줘야 되죠? 요 녀석 혼내줘야 돼요, 요 녀석. 우리 집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쟤 혼내주는 게 어렵죠. 네, 초보자들은 저거 못 혼내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쟤를 혼내줄 수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게 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혼내주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둑 퍼즐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합니다. 자, 이 놀이터에 가면은 요 바둑 퍼즐이 있는데요. 요 바둑 퍼즐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고 각 단계별로 50개의 스테이지가 있어요. 총 500스테이지인데 한 2단계를 지나서 한 3단계 정도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 9줄에서 바둑을 두고 누가 이겼는지 알아요. 어른은 일주일이면 합니다. 네. 처음 배우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여자 학부모님도 한 일주일 만에 한 3단계까지 해오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바로 바둑을 둬요. 자, 그럼 이제 바둑 퍼즐로 들어가면 쭉 스테이지가 있는데 1, 2, 3번은 튜토리얼이라 그래서 그냥 이제 딴 데 놓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시키는 데 놔야 돼요. 해보시면 되고요. 4번으로 들어가면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많이 해보실 컨텐츠인데 자, 여기 2라고 써있죠? 네. 두 개를 잡으란 얘기예요.
타겟이 그려져 있죠. 타겟. 그리고 여기는 병사. 내가 쓸 수 있는 병사가 5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번 안에 2개를 잡으면 미션을 성공합니다. 자, 얘를 잡아야 되겠죠? 자, 집에 들어온 돌 잡는 거예요. 자, 여기 누르면 도망가는 길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도망가죠? 자, 이렇게 해서 저기 잡으면 미션을 클리어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을 그럼 아이들이 쭉 하겠죠? 자, 지금 뭐 활로나 이런 거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땅이 넓으면 이기는데 땅이 적은 쪽은 어떻게 한다? 내 집에 쳐들어온다.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혼내줘야 돼. 혼내주려면 이 바둑 퍼즐을 열심히 연습하면 돼. 자, 이제 바둑 퍼즐 해보면 얘가 AI랑 두는 거기 때문에 AI는 바둑 둘 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상한 데 두면 난리가 나죠. 예를 들어서 이거 안 잡고 이런 데 두면 나 졌어요. 백이 살아가지고 다 죽었죠. 절대 못 이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얘는 서서히 이제 조여오기 때문에 자, 돌도 모자르고 돌 다 썼어요. 이제 뭐 컴퓨터 같으면 여기 두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바둑 퍼즐은 그냥 이게 그냥 아이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다 대응을 해주니까 자, 얘랑 같이 이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험을 먼저 쌓아요. 자, 7번을 한번 9번을 해볼게요. 제가 9번하고 10번 해보겠습니다. 자, 9번을 보면은 이제 약간 돌이 어지럽게 놓여 있는데 5개를 잡아야 되고요. 돌이 10개 있죠. 자, 이렇게 돌하고 돌이 만나는 곳, 이런 곳을 이제 먼저 도는 게 좀 좋아요. 자, 여기 두면 살죠. 자, 이제 보통 아이들 여기 안 둡니다. 여기 처음이니까 여기 싸겠죠.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하죠? 자, 사는 모양 보여주죠. 네, 살았어요. 이거 못 잡아요, 얘. 자, 이제 때리면, 자, 이제 몇 개 먹었죠? 4개 먹었죠. 자, 이거, 놀랬네. 도와줘야죠.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둑이? 바둑 어떻게 됐나요? 끝났죠? 네. 바둑 다 뒀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 뒀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개가를 하죠. 근데 이 바둑 퍼즐은 개가가 이제 돌을 메꾸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 집이 많은 쪽이 이기게 해줘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계속 두면 돼요. 그냥 계속 두면 어떻게 되죠? 계속 두면은 패스가 없기 때문에 집이 적은 쪽은 이렇게 자기 집 메꿀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먹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엔 집이 많은 쪽이 이겨요. 근데 우리가 혹시 바둑 교육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치원 애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1년 배우면 집 짓고 개가 하나요? 초등학생들도 잘 못해요. 네, 유치원 애들 못합니다. 네, 유치원 애들은 시합 나올 정도 되는 애들도 9줄 바둑 두다 보면은 이제 시합 나와서 선생님 이거 끝났어요. 이거 언제 끝나요? 누가 이겼어요? 이거 물어봐요. 애들이 1년 돼도. 네,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 짓고 개 가는 것부터 가르치면 애들이 역설적으로 집 짓고 개가를 못해요. 네,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바둑 퍼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알아요.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뭐냐면은 이제 바둑 퍼즐을 막 하다 보면은 이제 거꾸로 자기 돌이 잡힌 상황이 돼서 이제 집이 적은 상황이 또 몰릴 때도 있잖아요.
자, 지금은 이제 맵이 아주 좋은데, 하나, 좀, 요런 맵을 하나 제가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얘네들 두면은 지겠죠? 자, 어떻게 됐나요? 자, 집이 세 개씩 똑같죠? 자, 내 차례는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먼저 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죠? 졌죠? 근데 애들이 이제 처음엔 모르니까 이런 데 막 눌러보다가 안 눌러주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 둬요. 둬가지고 이제 다 홀랑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허옇게 돼요. 근데 몇 번 당하다 보면 애들이 알아요. 진 걸 알아요, 이제. 그럼 이제 이 장면이 딱 되면 저한테 와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오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진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이거 선생님도 못 도와줘. 그냥 다시 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기고 진 걸 먼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처음엔 이 상황에서 알지만 조금 지나면 이 상황에서 알아요. 이제 세계일 때도 알고 조금 더 지나면 점점 앞 단계에서 알게 됩니다. 네, 점점 내가 졌다는 걸 아는 시점이 빨라져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가운데를 이제 까만 흰돌이 다 차지해 버리면 흰돌이 가운데를 먹고 막 표정이 좋고 애들은 다 울고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 졌구나 알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걸 하다 보면 실제로 아홉줄 바둑판에서 둘 때도 두다 보면 중간에 알아요. 한 20수 뒀는데 아, 이거 졌네. 그걸 알더라고요. 그게 그 아는 시점이 얼마나 걸리느냐? 2달. 2달 정도 됐는데 애들이 서로 알아요. 야, 이거 내가 이겼지? 그러니까 이건 네가 이겼네? 그러고 다 말아요. 합의를 하고 더 안 해요. 끝내고 그 다음에 바꿔가지고 또 둬요, 둘이서. 네. 똘똘한 애들은 2달 되니까 잘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그럼 끝날 시점은 어떻게 알죠? 끝날 시점은 자, 이제 이렇게 다 뒀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때렸죠? 자,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전부 웃는 돌하고 다 우는 돌만 남았죠? 그리고 잘 관찰해 보니까 이 웃는 돌하고 웃는 돌 사이에 불꽃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거는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웃고 있고 다 울고 있고 경계선 따라서 불꽃 없지. 이러면 이제 바둑이 끝난 거야.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씩 아는 애들이 많아지겠죠. 자연스럽게 애들이 끝날 시점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표정이 나오니까. 자, 근데 이거 표정이 없다고 생각하면 알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애들 이거 다 때립니다. 실제 바둑 시키면 다 따내죠, 이런 거. 무조건 따요. 다 따내는데 이제 그런 이렇게 그래서 이 바둑 퍼즐을 실제 수업에서는 아이들한테 이제 4번부터 쭉 시켜요. 그래서 4번, 5번, 6번, 7번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 혼자서 하라고 내비두고 학부모님 상담을 보통 합니다. 그럼 애들 막 10번, 20번까지 계속해요, 혼자서. 네, 혼자서 잘해요. 자, 이제 10번을 들어가면은 재배치가 있는데, 자, 이거는 맵이 표정이 안 좋으면 지금 표정이 어때요? 안 좋죠? 다 놀랬죠? 이 정도면 애들이 이길 확률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어려운 맵이에요. 그럴 때는 재배치를 눌러서 맵을 바꿔요. 이건 어때요? 엄청 유리하죠? 네, 이거는 그냥 하면 낫게요, 이거. 네, 눌러보고 막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주 쉽게 깰 수 있죠. 자, 이렇게 맵을 잘 골라서 이 도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 수업에서도 첫날은 아까처럼 바둑은 어떤 사람이 이긴다? 넓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집 짓고 이제 누가 넓은지 보여주고 바로 땅 넓히기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뭐예요? 그러면은 불리한 쪽은 어떻게 하는데? 쳐들어오죠. 네. 침투라는 말도 이제 유치원 애들한테는 어렵기 때문에 네. 아주 아이들이 듣기 익숙한 말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줘야 되죠.
혼내줘야 되니까 이제 그 혼내주는 연습을 하러 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바둑 퍼즐에서 아이들하고 바둑을 퍼즐을 시켜주면 됩니다. 네. 그 퍼즐을 이제 첫 수업할 때 애들 시켜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판별 랭킹은 네. 오늘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 판별 랭킹은요, 이제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하트를 다 써서 충전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애들 수업할 때는 하트가 부족한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깨는 판은 깨면은 하트를 돌려줘요. 저는 했던 판을 다시 하고 있어서 지금 하트가 지금 소모가 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실패할 때만 하트가 하나씩 차감됩니다. 자, 이제 방금 질문하신 게 뭐였죠? 판별 랭킹. 랭킹은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이게 같은 반 애들끼리만 랭킹을 매겨요. 그러니까 전체 랭킹이 아니에요. 예. 전체 랭킹으로 하면은 이게 좀 너무 범위가 넓어지면 자기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단체에 소속된 애들끼리 랭킹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생님 계정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이들끼리 할 때는 이제 아이들 계정으로만 이제 같은 뭐 만약 문화센터 뭐 어디 뭐 목동점이다 그럼 그 아이들끼리만 순위 경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수업을 하면 네. 저희 아이들끼리의 랭킹 그거를 네, 거기 나오죠. 친구 이름 누가 나오죠. 이거 이제 세팅해 네. 주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여기서 점수가 나오잖아요. 내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얻은 점수, 시간 점수, 게임 점수에서 최종 점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점수가 높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 점수는 당연히 빨리 깨야 되고, 많이 먹어야 되고, 내 돌 적게 써야 되고, 그런 걸로 측정하는 거죠. 여기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이렇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빨리 해야지 점수가 잘 나오죠. 게임이니까. 자, 그래도 20만 점밖에 안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약간의 운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첫 수업에는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뭐, 저희 막 그 처음에 애들한테 많은 거 설명 안 해요. 어려운가요? 알려주십시오. 네, 이 정도 해주시는데 어려운 거 없죠? 예. 네, 요거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적당히 이제 언어를 이제 맞춰서 편하신 말씀으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자, 첫 수업. 자, 11시간 넘었으니까, 한 5분 정도 질문을 받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요 네. 프로그램을 네. 방과 후에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방과후에서 제일 많이 했죠. 방과후에서 저희가 150개 학교 정도가 한 18년도에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과후 위축이 많이 됐죠. 위축이 된 상태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에서도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늘리고 있어요. 늘리고 있고, 지금 유치원도 한 2,0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지사장님들이 새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 지사장님들이 이제 시범 수업이나 아니면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그 유치원에 가서 오전에 강의해 주실 분들을 좀 찾고 있는 상태고요. 네. 실기 영상을 네. 저거 보고 네. 연습해서 하시면 돼요. 네. 여기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하셔도 되고 좀 각색해서 네, 바꿔서 하셔도 되죠. 네. 실제 교육할 때는 이 네. 모니터에서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제일 저희가 가장 권장하는 거는 태블릿 PC를 들고 태블릿 PC를 그 저기 빔 프로젝트나 TV랑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미러링이라 그래서 이제 얘 화면을 띄워주는 거죠. 미러 거울처럼.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하면 여기 떠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이 태블릿으로 수업을 하면 하다가 이렇게 해보라고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저기 수업이 역동적이기 때문에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문화센터에 수업할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태블릿에다가 연결해서 유치원이나 다 그렇게 수업했어요. 그러면 네. 그걸 받는 한 사람밖에 못 하잖아. 근데 이제 수업할 때는 아이들 이제 태블릿을 다 이제 보통은 지참을 하게 하죠. 아, 지침을 하고. 네, 그 잘 직접 해야죠. 네. 일주일만 하면 애들이 그 어떤 재미없죠.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여분으로 한 두세 대 정도는 선생님이 네,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문화센터는. 방과후는 지금 20대 다 들고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구입해가지고. 보니까 말로 이거는 애들 교육하기 위해서. 네, 네, 네. 애들 거를 다 가지고 다녀요. 방과후. 아, 애들 거예요. 네, 20대를 들고 다니시니까 캐리어 끌고 다니시죠. 이게 태블릿이 하나는 가벼워도 20개면 한 7kg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이제 캐리 가방에다가 이제 끌고 다니세요. 문화센터에는 다 공지를 했어요. 문화센터. 각자 네. 개인 걸로 가져오라고. 네. 그리고 집에서 또 하거든요, 애들이. 집에서 하기 그 때문에 자기 거 있는 게 좋죠. 요새는 아이들이 태블릿이 그 코로나 이후로 거의 다 있어요. 네. 네,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네, 태블릿은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집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빠른 거예요, 굉장히.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게임이라서 이거 가끔 선생님들 밤새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이 녀석이 해가지고 모기가 생기면은 얘랑 밤새고 있어요. 또 이제 여성분들도 가끔 어머님들도 밤새고 네. 하다가 이 한 판만 더 한 판만 더 하다가 밤새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로 가면 어렵거든요, 이거. 뒤로 가면은 진짜 바둑둬야 돼요. 막 300, 400 가면은 핀돌이 훨씬 많아요. 그거 깨야 되거든요. 네, 퍼즐이라서 나중에 막 퍼즐 같은 맵도 나와요. 네. 나는야 바둑은 네. 그 구글 플레이 없어서 없어요. 바둑 챔피언십으로 하려고 아. 하는데 멤버십 그거 그건 그거 아니고 그거 바둑왕은 우리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야 돼요. 그 메타바둑 홈페이지 오면 여기 다운로드 있거든요. 여기 보면 윈도우하고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설치하시면 돼요. 네, 말씀하세요. 부모가 네. 어린이가 좀 네. 영특한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바닥에 네. 이제 그런 애들은 제가 이제 여덟인데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이거 저 나이가 그 걔가 못하는 데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걔들은 이렇게 들어서 형은 이 어느 정도 알고 공부라는 개념도 한 번 설명해도 알아들을 정도의 애들이 그런 애들은 영재 애들은 있죠. 그러니까 응애들 우선 애들 특히 강남 지역 네, 보다 보면 그래도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그거 부모가 바둑을 실력을 늘리겠다는 걸 알면 그 부분에서 좀 만족시키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거요? 그러니까 애들을 바둑 실력을 좀 늘리는 많이 거요? 배워서 좀 늘리는 거요? 신속하게 늘리고 싶은 이걸로 배우면 5배에서 10배 빨라요. 네, 지금 처음에 좀 느릴 것 같아서. 훨씬 많아요. 거꾸로요. 저희 지금 그 유치부에서 우승한 애가 그 최철한 이 사범 제 제자인데 그 아들이 지금 배우는데 토요일 날 나오거든요, 오후에. 걔가 지금 6살인데 타이젠 초단 정도 떠요. 6살에. 근데 저희가 아까 유치부 다 우승했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다 이걸로 배워서 상대가 안 돼요. 레벨 차이가 엄청 차이 나요. 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제 보통 애들이 유단자 되려면 일반 바둑학원에서 한 4, 5년 배워야 됩니다. 맞아. 네, 4, 5년 배워야 되고 한 100명에 한두 명 돼요. 100명을 가르치면 한두 명이 유단자가 돼요. 네. 발견물을 봐가지고요. 그렇죠. 네, 실제 유단자. 네, 되려면 거의 없거든요. 저희 뒤에 보시면 저희 저쪽에 명찰 있죠. 네, 한 자리 흡수하고 단단해서. 네. 저게 코로나 이후에 2년 만에 거의 다 애들이 딴 거예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애들 이쪽 있죠. 네. 네. 그 발견물로 이게 해가 거의 그 급수예요. 네. 얘네들은 더 세요, 실제로. 차이점 급수는 더 높아요. 한 6, 7단 돼요. 그래요? 네, 네, 더 높아요. 저희가 더 위로 가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 바둑학원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입문 초급 애들 쫙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10급 때 가면은 여기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자리 흡수 가면 이렇게 뜨문뜨문 있고, 단에 한 명 있고, 한두 명 있고, 이래가지고 요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보통 바둑학원들 다 애들 그 구성하는 형태예요. 저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안 나와요. 위쪽에 이렇게 두툼하게 안 나옵니다. 네.
그게 애들이 바둑이 안 늘어서 그래요. 다 그만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드는 이유는 제가 이따가 이제 쉬었다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왜 바둑이 훨씬 빨리 드는지. 저희 교육이 왜 이제 아이들이 빨리 드는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둑 이제 단독점 측정에 들어왔는데 이거 이제 일반 바둑판이잖아요. 일반 바둑판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뭘 볼까요? 사람들 흔들어 갖고 막 이렇게 어지럽게 놓여 있는 것밖에 모르죠. 그죠? 그런데 자 이렇게 표정이 나오면 어떤가요? 되게 좋죠. 네, 일단 좋고 나쁘고보다도 일단 뭐예요? 흰 돌은 이렇게 웃고 있고, 예. 검은 돌은 얘는 웃고 있고, 얘는 놀랬고, 얘는 우울하네. 요게 이제 나오죠. 자, 이게 바둑에서 바둑을 잘 두려면 뭐를 해야 되나요? 좋은 자리 둬야 되죠. 좋은 자리는 어디에 있죠? 약한 돌 근처. 약한 돌 근처에 넓은 곳, 활로 늘리는 곳, 연결하는 곳 이런 곳들이 다 좋은 자리죠. 그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튼튼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상태에서 몰라요.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이걸 말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애들이 어떻겠습니까? 짜증나겠죠. 네. 이거를 선생님이 한 수 둘 때마다 계속 표정을 말로 설명을 해줘요. 안 돼요, 설명이. 네. 할 수도 없고. 뭐 1대1로 하는 것도 아닌데 1대1로 해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이 바둑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찰입니다. 첫 번째가.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표정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이 두뇌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표정을 읽는 역할을 하는 부위가 따로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두뇌에서도 딱 거기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표정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표정은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라는 거죠. 상대의 표정을 읽어야 기분을 알 수 있고 표정을 통해서 이제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 표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표정을 보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자,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했더니 자, 여기 표정 보니까 어떤가요? 좋은 정보. 자, 이제 야, 이 표정이 좋은데 얘가 좀 표정이 안 좋네. 자, 쟤를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겠다 하는 게 뭐예요? 관찰을 해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목표가 생기죠. 자, 목표 설정이 되는데 이게 표정을 끈 상태에서는 애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오로지 따내기만 하게 돼요. 네, 바둑을 두는 게 아닙니다. 돌 따내기 게임을 하는 거지. 네. 그 바둑이 아니죠. 자, 이렇게 표정을 키면은 자, 목표가 생겼어요. 자, 우리 놀란도를 도와줄까라는 목표가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수법이죠. 네, 후보수. 후보수. 자,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하는 것 중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미. 아까 일부에서 했던 것도 그렇고. 자, 그럼 얘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자, 이 도와주는 거에는, 얘를 도와줄 때는 뭐를 해야 될까요? 공간을 넓힐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얘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활로를 줄이면서 싸움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후보수가 있죠. 자, 그럼 그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를 해보겠죠. 배가 고프면 뭐든지 먹어야 되잖아요. 뭐 밥을 먹든, 뭐 빵을 먹든, 고기를 먹든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실천으로 옮깁니다.
자, 실천으로 옮기는데, 자, 그럼 우리 어떤 방법을 해볼까요, 여기서? 자, 넓은 데로 한번 가볼까요? 넓은 데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웃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구석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돌배 이거는, 될 거예요. 네, 이거는, 뭐야. 별론데? 그죠? 자, 이번엔 웃는 애들 쪽으로 가볼까요? 웃는 애들 쪽으로 깡총 뛰어가면 역시 웃죠. 자, 그리고 흰 돌이 두니까 얘는 울고 있죠. 자, 이렇게. 자, 내가 실천을 했더니 뭐가 됐어요?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내가 잘하면은 돌이 웃어요. 그 다음에 잘못하면, 아까,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표정이 그대로잖아요? 이런 식으로 결과를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 바둑왕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하게 되면, 이제 훈련을 하면.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매수 둘 때마다 계속 반복이 되겠죠. 자, 우는 돌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울고 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계속 실천을 하면서 결과를 확인하고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계속 연습을 하죠. 자,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경험이 쌓이죠. 경험이 쌓이죠, 그죠? 경험이 축적이 됩니다. 경험이 축적이 돼요. 경험이 축적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실력이 늘죠. 네, 실력이 늘게 되는데, 자, 여기서 경험이 쌓임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해봤잖아요. 콩을 손에서 놓으면 떨어진다는 거 예측이 되잖아요. 그죠? 경험을 하게 되면 예측이 됩니다. 아이들은 이게 뭐 손에 뭐 유리 같은 거 들고 있다 너무 깨지는지 모르니까 못 쳐. 깨져 보면 이거 깨지는 거구나 알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예측한다가 뭐예요? 사고하는 거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 풍부할수록 어때요? 노련해지고 사고력이 좋아진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면 뭐가 되느냐? 이 예측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내가 실천을 하기 전 단계에서 내가 이런 후보수가 있는데 이 후보수를 갖다가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예측을 하는 거죠. 네. 내가 야, 이거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애들 옆에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해본 애들 알죠? 야, 제가 물어봐요. 야, 이거 우는 얘 좀 도와줘. 그럼 애들이 뭐라 할까요? 애들이 뭐라 할까요? 그래서 야, 얘 좀 도와주지? 막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도와줘도 안 된다. 선생님 그거 도와주면 안 돼요. 이거 도와주면 같이 울어요. 그래요. 그럼 왜? 좀 그래도 좀 불쌍하니까 좀 도와줘.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막 짜증내요. 야, 그 다음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해줘요. 그러면 진짜 그거 딱 도줘요. 보세요, 울잖아요. 이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